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켄 그리핀부터 로빈후드까지 트럼프 취임식에 자금을 지원한 기부자들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에 많은 물건을 수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미국 경제 전문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식과 관련된 흥미로운 기부 내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5년 1월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은 단순한 국가 행사를 넘어 막대한 자금이 오가는 대규모 정치 이벤트였습니다. 이번 취임식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준비위원회는 약 2억 5천만 달러를 모금했는데요. 이는 역대 어떤 미국 대통령 취임식보다 2배 이상 많은 금액입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취임 당시 모금한 금액은 약 1억 700만 달러였고 다른 최근 대통령들의 경우 그보다도 적은 액수였습니다. 이처럼 사상 최대 규모의 기부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 기업들과 재계 인사들이 얼마나 빠르게 결속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금된 자금은 원칙적으로 1월 20일 워싱턴에서 열린 취임식을 위한 행사 운영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나 실제로는 그 액수를 한참 넘는 자금이 남았습니다. 이 남은 수백만 달러는 향후 건립될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 도서관 자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일부는 대통령과 연계된 자선단체에도 기부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기부 행렬의 중심에는 미국의 주요 대기업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리플이 약 500만 달러를, 로빈후드는 200만 달러를, 코인베이스의 창업자는 개인적으로 100만 달러를 기부하고 회사 명의로도 100만 달러를 추가로 기부했습니다. 식품 업계에서는 대형 육계 기업인 필그림스 프라이드가 500만 달러를 기부했고 석유업계에서도 쉐브론이 200만 달러, 옥시덴탈, 엑손모빌, 코노코필립스가 각각 100만 달러씩을 내놨습니다. 제약업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머크 화이자, 바이엘 등은 각 100만 달러를 기부했으며 업계의 로비 단체인 미국 제약연구협회도 같은 액수를 냈습니다. 기부 명단에는 유명 기업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습니다. JP모건 체이스, 아마존, 메타, 엔비디아, 블랙스톤, 구글, 어도비, 제너럴 모터스, 우버, 보잉, 토요타, 컴캐스트, 맥도날드, 델타 항공, 존슨앤드존슨 등 미국 경제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모두 100만 달러 이상씩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애플 최고 경영자 팀 쿡도 개인 자격으로 100만 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계와 연계된 인물들의 기부도 주목할 만합니다. 영국 대사로 지명된 워런 스티븐스는 무려 400만 달러를 기부했고 라트비아 대사로 지명된 멜리사 아르기로스는 200만 달러, 이탈리아 대사로 지명된 텍사스 출신의 틸만 페르티타는 100만 달러를 냈습니다. 특히 워런 스티븐스의 기부는 그가 대사로 지명된 바로 그날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목받은 인사로는 억만장자 제러드 아이작먼, 헤지펀드 매니저 켄 그리핀, 카지노 재벌 셸던 아델슨의 미망인 미리엄 아델슨, 억만장자 폴 싱어, 그리고 오픈 AI의 최고 경영자 샘 알트만까지 다양한 재계 인사들이 일제히 100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이와 같은 기부를 통해 정부의 규제나 정책 방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암호화폐 및 석유업계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무부는 최근 돼지고기와 가금류 생산 설비의 생산 라인 속도를 높이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발표했는데 이는 필그림스 프라이드를 포함한 대형 육류 가공업체들에 유리한 내용이었습니다. 한편 캠페인 법률센터는 이러한 대기업의 기부가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으며 그 자체로도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저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막대한 자금이 조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실제 행사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기금은 향후 플로리다에 설립될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 도서관에 투입될 예정이며 포카레이턴의 플로리다, 애틀랜틱 대학교나 마이애미의 플로리다 국제대학교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도서관 프로젝트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에릭과 오랜 사업 파트너인 스티브 위코프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에 도서관을 세우자는 제안을 받기도 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프로젝트의 정통한 인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도서관 부지를 무상으로 확보하길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취임식이 아니라 기업과 권력, 정치적 영향력이 교차하는 미국 정치의 단면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전쟁이 미국 수출 산업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거대한 관세 장벽을 마주한 채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장 먼저 주목받은 것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막대한 양의 수입품이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만 해도 미국은 중국에서 4,389억 달러 규모의 상품을 수입했습니다. 이 물품들은 컨테이너선과 항공기를 통해 미국의 항만과 공항으로 운송됐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 방향,
즉 미국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수출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미국은 에너지, 농산물, 첨단 기술 제품 등을 포함해 1,435억 달러 규모의 상품을 중국에 수출했습니다. 이 중 절반 가까이는 텍사스, 캘리포니아, 워싱턴, 루이지애나, 노스캐롤라이나 등 5개 주에서 출발한 물품이었습니다. 주로 액화천연가스, 대두, 과일, 기계류, 항공기, 의료기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출길이 지금 위협받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145%에 달하는 고율 관세에 맞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1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전체 미국 GDP에서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특정 지역과 산업에는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타격을 받은 곳은 에너지 수출에 의존하는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입니다. 유가 하락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지역은 중국이 미국산 에너지 제품에 관세를 올리면서 더욱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텍사스의 경우 대중국 수출 중 39%가 액화천연가스이며 여기에 유기화학물과 플라스틱 제품까지 포함됩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주문을 줄이거나 취소할 경우 미국 기업들이 가격을 낮춰야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텍사스 일부 인사들은 희망적인 시나리오도 그려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국 내 제조업 회귀를 이끌어낼 경우 텍사스는 북미 최대의 생산지로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기대입니다. 텍사스 비즈니스 협회의 글렌 해머 회장은 우리는 수출을 확대하고 싶지만 제조업이 중국에서 북미로 옮겨온다면 우리는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회의적입니다. 제조업 공장을 새로 짓고 가동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단기간에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번 관세 충돌은 농업에도 큰 파장을 미치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는 과일, 곡물, 석유 등 다양한 품목을 중국에 수출하는 대표적 지역이며 인구 대비 중국 수출액이 미국 전체에서 가장 높은 주입니다. 캘리포니아도 의료기기, 기계류, 농산물 등을 중국으로 수출하며 총 수출액 기준으로 텍사스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산업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주는 항공기 제조사들의 본거지로 중국 수출의 큰 부분을 차지해왔습니다. 하지만 베이징은 최근 중국 항공사들에게 보잉 항공기의 신규 주문을 금지하고 기존 주문에 대해서도 별도 승인을 요구하고 있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잉은 중국이 향후 20년간 세계 항공기 수요의 5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기에 이 조치가 장기적으로 미칠 영향은 작지 않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도 대중국 수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출품은 의약품, 건축자재, 담배 등이 있으며 이 지역의 담배 농가들은 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노동 집약적인 담배 산업은 생산 비용이 높은 만큼 높은 가격을 지불해주는 중국 고객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무부 장관 브룩 롤린스는 대통령의 무역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번 무역 전쟁은 단순히 관세 숫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각 주와 산업, 그리고 지역 경제 전반에 걸쳐서 미국 내부의 균형을 시험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미국 중심의 무역 전략이 과연 국내 경제에 어떤 결과를 안겨줄지 앞으로도 면밀한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